저게 연자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체질이 크기 때문에 굶어 죽던가 영양실조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멍청한 망신 당하기 싫으면 운동을 경험하면서 계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자녀한테 투자해서 운동을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4년 서해바다 NLL을 넘어서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온 한설송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던 당시 나이는 한 22살 정도 됐고요. 이제 10년이, 정착 10년 차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복무했던 부대는 조선인민군 564 군부대라고 북한 항공 및 반항공 사령부 직속 체육중대에서 복싱 선수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북한에는 각 군정별로 체육중대가 존재합니다. 그 체육중대라고 하면 저 황해도 4군단, 개성의 2군단, 그리고 강원도의 5군단과 1군단 이렇게 4개 군단이 전용군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군단들에는 복싱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총국, 해군, 공군 해서 총 8개 군단에는 복싱이 존재하고 그 외의 군단들에는 뭐 축구나 배구, 농구 같은 다른 구기 종목 위주의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복싱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꾸준 운동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시키려고 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로 돼버렸죠. 예전에 북한에 그 구용조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경기 무대에서 미국 선수를 KO 시켰던 선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복싱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북한의 그 선수대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좀 좋지 않고 노후 이런 게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평양 친구들이 한 50%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 운동을 잘하거나 하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처럼 국제경기 나가서 집을 선물로 받아서 평양 거주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계층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녀한테 투자해서 운동을 시켜서 이렇게 평양 체육부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기 종목들은 있는 집 자식들이 선호하는 그런 체육 종목이 됐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 축구가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들기 때문에 여자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은 딸을 축구 선수로 키워서 이렇게 표현하죠. 비행기 꼬리 한번 잡는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성공한 삶이 되는 거로 축구를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기관 기업소마다 배구와 롱구, 북한에서 롱구라고 하는 그 농구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각 기관 기업소별 대항 경기도 치러지고 해서 선수 출신들이 그 기관 기업소에 스카웃을 받아서 가서 순전히 운동만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자본주의 다 됐죠. 대부분 스카우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부터 선발을 해서 조기 입대를 시키는 겁니다. 해마다 3번 정도의 체육 경기 대회가 열리는데 각 종목별로 그 구역별에서 우승한, 입상한 3등권, 메달권 안에 든 순위권 안에 든 선수들이 10월에 전국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 곳에 전국에 그 입상했던 선수들이 모여서 순위를 나누는 그런 경기를 해마다 하는데 그때 그 체육부대 간부들이 내려가서 양성해야 될 양성 학생들을 눈여겨보고 그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오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13살이 기준 나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체질이 크기 때문에 너 군에 나가면 무조건 굶어 죽던가 영양실조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멍청한 망신 당하기 싫으면 어릴 때부터
축구 1년, 뭐 농구 1년, 뭐 권투 1년, 유술 1년, 레슬링 1년 이런 식으로 1년씩 운동을 경험하면서 체력을 쌓아서 나가서 남의 거 뺏어서라도 먹고 굶어 죽지만 마라. 이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에 속아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권투를 시작한 것도 14살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 만에 경기에 내보냈죠. 제가 체질이 크다 보니까 그 청소년 체육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그냥 나가서 손만 뻗치고 서 있어도 상대방이 겁먹고 못 들어온다고. 원투만 배웠는데 나가서 경기해 해서 경기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경기장에 나가서 3라운드 동안 터지게 맞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체질이 크고 그래도 뭐 맞는 자세나 뭐 이런 그 3라운드를 유지하는 그 자세나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사이어 체육부대 스카우트 감독이 저를 보고 청소년 체육학교 감독에게 저의 집 주소랑 뭐 개인적인 학력 사항 이런 걸 여쭤봐가지고 저희 집으로 개별 입대 통지서를 떨궜습니다. 북한에 체육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그 체육부대 아닙니까? 사이어 체육단이. 아버지도 다행이다. 일찍 가서 운동을 해라 라고 해서 기꺼이 갔던 것 같습니다. 복싱 선수니까 복싱 훈련을 받는데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군 일가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신병 훈련은 안 받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운동이라고 하면 한 달, 두 달만 쉬어도 몸이 많이 펌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병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제식 동작이랑 기본적인 규정 규율에 한해서 하고요. 제가 일반 군인으로서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받는 정치사상 학습 그리고 중대관리 원칙, 뭐 당사상 학습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훈련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에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 6시 이 훈련하는 주 시간 빼고는 군 일가로 진행이 됩니다. 국제 경기 나가서 아무리 메달을 땄다고 해도 그렇게 다 영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큰 공을 세우거나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서 뭔가가 됐을 때 큰 그 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연금 말씀하셨는데 연금 없고 그냥 집이나 차 이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배급제입니다. 1인당 규정 급식 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경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쌀 1kg가 배급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직장에서 배급하는 기준이 700입니다. 근데 체육인들은 1kg, 키로밥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키로밥이라는 게 규정급식 1kg 밥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들을 다 풍족하게 먹일 수 없어서 좀 많이 배를 골았던 것 같습니다. 맨밥에 간장 비벼 먹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게 아니고 제일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 사이어 체육단이 그랬고 사이어도 1급 경기, 우리로 말하면 A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급식은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북한군은 규정상 1년에 보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북한군 휴가가 없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규정상 있습니다. 북한에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 휴가를 보름 내에 자기 집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교통적인 환경도 북한 국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열차가 연착이 지연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한북도 가는 것도 한 일주일 넘게 걸리죠. 근데 체육부대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자식들 대부분 형편이 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휴가를 줍니다. 동계훈련 시작하기 전에 보름을 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북한은 뭐 국제경기 나왔다 지고 들어가면 아오지 탄강 가서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제경기뿐 아니고 국내 경기 사이어 한정입니다. 1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를 내가 3번을 뛰었는데 3번에서 순위권, 메달권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보름 휴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메달권에 못 들어섰지만 그래도 상위 등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휴가 보름 중에 뭐 5일, 닷새 정도를 주변 협동농장이나 주변 평양시 탄광들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합니다.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정신 교육을. 그렇게 해서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 다시 복귀해서 열흘 정도 나머지 휴가를 가고 아예 성적이 저조하다 하면 보름 전체를 막 농장일을 시키던가 탄광일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보통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보천부 햇불산 경기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경기전 준비 전에 아버지가 탈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경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중량을 감량을 해야 되는데 중량 감량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먹고 경기 당일에 약을 먹고 개체량을 했어야 했는데 그 약이라는 게 뭐 마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프로세미드라는 약이 북한의 중경기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입니다. 시중에 많이 팔리는 간복수 환자들이 먹으면 오줌이 빠지는 리니어제죠. 그 약을 먹고 4kg를 더 빼서 개체량을 하고 통과돼서 경기에 나갔는데 그 약을 먹으면 다리가 맥이 다 풀리고 후들후들 떨립니다. 5라운드에 그 상태로 KO 됐고 맞고 앞으로 넘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대부분 한 80-90%는 그런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저도 맞고 앞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려 나갔죠. 우가사제대 할 때 그런 진단을 받을 때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육부대 월급도 저는 서희였습니다. 그 체육학원에 있다가 체육학원 때는 병 월급을 받아서 100원, 뭐 180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체육중대로 가서 서희 월급을 받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1,765원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제외되고 뭐 답이 없어서 후변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피던 담배가 2,500원짜리 담배였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담배 한 13대 정도, 12대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오면 일단 항공구락부에 찾아옵니다. 항공구락부에 찾아와서 그 낙하산 타는 친구들이랑 모형항공기 조종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저희는 같은 부지에 있지만 담장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갑자기 막 분화하시는 그 사복 입은 호위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3인 1실을 쓰는데 각 방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둥하관제, 그 커튼을 내리라고 하고 분명 우리는 5시 한 50분 되면 나가서 조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말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고 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시 좀 넘어서까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철수하고 옆에 뭐 원수님 오셨대 라는 소문이 돌죠. 원수님 왔다 가셨대 뭐 이런. 우리가 기상에서 일과생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오면 보통 중대교양실에 다 집합시켜 놓고 외곽에 지키는 그 병을 자기네 호위 한 사람이 같이 나가서 서고 우리 병사랑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랑 똑같은 축소판 비행기들 좀 크기가 크죠. 이런 거 가지고 묘기도 하고 하는 거를 하는 그런 조정 비행기, RC 조정 비행기로 묘기하는 부대였어요. 예전에는 그 활공이라고 해서 나무로 제작해서 멀리 날리기, 뭐 기교 부리기, 그리고 꼬무 동력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꼬무줄 가지고 양옆으로 막 달리면 그게 쭉 올라가서 꼬무줄 탁 탈착되고 그 다음부터 기교 부리면서 오래 채공하는 뭐 그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정일 죽기 전에 김정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공구락부에. 그때는 청년대장 동지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그때부터 그 막 기교 비행하던 제작 모형 항공기 다 축소되고 RC 비행기, 실제 비행기를 축소한 비행기로 묘기 부리는 팀으로 그냥 싹 통합이 됐습니다. 낙하산이랑 그 묘기 비행기, 그 무인기, 하늘에 높이 뜨면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하늘색 칠한 그런 비행기 조종하는 거, 그 제작해서 조종하는 거 그것도 봤고 평양항공구락부, 미림항공구락부가 있고 신의주항공구락부가 있습니다. 신의주항공에서는 낙하산, 조종 낙하산, 평양항공구락부에서는 조종 낙하산이랑 RC 비행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 친구들은 경기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다른 팀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목적으로 준비하는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스포츠입니다. 그 친구들은 유니폼,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는 운동선수, 저 같은 저는 복싱이었고 그 친구들은 운동선수였는데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RC 비행기도 막 전투기가 아니고 일반 그 레드불 뭐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 있죠. 그런 모형을 가지고 막 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하늘에 높이 뜰 수 있는 그 하늘색, 연 파란색 그 무인 항공기 그거 제작을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직접 만들거든요. 나무 깎아서 자기들이.
그 탈북 이야기를 몇 번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의로 탈북 결심을 세우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온 케이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많이 부끄러워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때 거기서 북한에서 세뇌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 그 세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전부터 탈북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육체적 준비가 될 때까지 참았다가 저를 꺼두겨서 이렇게 남조선 가자라고 저희 부대로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제안하던 당시에는 아버지를 혁명의 배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이 피는 못 속인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 제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저게 연자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고발하고 처리를 해도 결국에는 저는 그 사회에서 역적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탈북을 제가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일단 부대에다가 제대명령서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왜냐면 그냥 행방불명되면 다른 구분대 대원도 아니고 체육부대 말하자면 서수가 있는 곳에서 한 명이 없어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역을 이렇게 받자 해서 아버지가 있던 경제적인 재력과 인맥들을 동원해서 전역을 하고 탈북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죠. 그 인민무력부 개통해서 격리나 이런 그런 직책을 달고 그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물건들이 무력부의 간판을 등에 달면 이동의 자유가 생깁니다. 진짜 큰 돈이 될 수 있는 무기인 거죠. 그런 걸로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져서 저희는 평양에 거주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탈북 루트를 아버지가 제시한 게 중국을 통해서 가는 루트와 황해도를 통해서 예선강으로 서해 바다로 나가서 수영 쳐서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저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아직도 물에 안 뜨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핵잠수함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물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전자죠. 중국을 통해서 가는 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살다가 중국까지 국경지대까지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김책시 그쪽까지 갔다가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경계도 삼엄하고 초소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마치 내가 혁명의 배신자고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간첩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 그럼 다시 황해도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북한에 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이제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설 길이 없다. 황해도로 가다가 죽든지 거기서 가서 성공하든지 이 두 길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김책에서 돌아서서 다시 황해도로 내려왔죠. 대한민국과해서 졌잖아요. 북한의 탁구 선수 또 셀카도 찍었고 졌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찍었고 들어가면 정치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치범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은메달을 딴 것도 큰 성과인데 남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랑 그러니까 북한에서 적대국이라고 교정하는 국가의 선수들과 해서 졌다라고 하면 북한 선수 입장으로서는 체면이 안 서고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은메달을 땄으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핵잠수함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그리고 물에 뜨자마자 물속에 머리를 박고 팔을 풍차 돌리듯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